자녀들이 부모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경험 없는 자녀들의 실수나 판단의 오류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미리 교육을 받아두면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잔소리라고 불리는 가정교육의 효과죠. 무슨 일이든 사고가 난 후에 수습하는 건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꼰대 소리를 듣는 건 잠깐이지만 사고의 후유증과 책임은 자녀의 평생의 상처와 얼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지식과 인성과 체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만 비대해진다면 나약한 사람으로 성장하거나 잘못될 경우에 힘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균형이 깨질 경우에 자녀의 인생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르칠 자격이 없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남들보다 못 배웠고 남들보다 못 사는 부모여서 나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부모의 자리라는 것은 가르칠 자격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최우선입니다. 부모인 내가 잘못 살고 있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혹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더라도 자녀에게는 반드시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가르칠 때만큼은 자신 있게 가르치셔도 됩니다. 물론 가르침의 내용이 좋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는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행동 중에 반복되는 잘잘못에 대해서 그때마다 잔소리하지 않고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을 기록해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 실수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행동 패턴이 특히 좋지 않은 나쁜 행동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요가 아닌 설득보다는 대화보다는 토론이 좋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주어진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권리도 나의 기분이나 권리만큼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취하는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특히 폭력이나 성교육 부분에서 꼭 다뤄줘야 될 부분이죠. 때로는 욕구보다 책임의식이 앞서야 한다는 걸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나와 내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자녀가 비슷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부모님의 설명이 끝난 후에 자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선택은 자녀에게 맡깁니다. 대신에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자녀 본인의 몫이라는 걸 꼭 가르쳐줘야 합니다. 네 번째, 인생은 서사다. 독서를 통해 인생이라는 긴 서사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고 멀리 깊게 삶을 보는 시선과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인생이 길다는 것, 다양한 변화로 가득한 것이 인생이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작은 성공에 교만해지거나 작은 실패에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는 큰 그릇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독서도 좋지만 독서가 어렵다면 좋은 영화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보시면 더 좋겠죠. 대신에 영화를 볼 때 지루한 장면이라고 해서 건너뛰는 버릇이 들지 않도록 영화의 시작부터 엔딩 크레딧의 마지막까지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다릴 것. 안 되는 부분을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해서 설명하되 빠른 실천이나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버릇은,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는 말처럼 고쳐지지 않던 버릇도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고쳐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의 효과죠. 때로는 자녀 스스로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처음에는 거부했던 것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르친 후에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줘야만 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대화, 모든 설명이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애정과 사랑으로 다져져 있지 않다면 대화나 교육도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화가 다 풀린 후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시간을 맞춰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흥분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흥분해 있거나 화가 나 있을 때 자녀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부모든 자녀든 가족 구성원은 서로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독서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게으른 부모가 성실을 가르치는 것 역시 별 효과가 없겠죠. 부모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정교육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힘을 지녔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가르치다 보면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화이팅!